이게 그 통화 승수랑 통화 유통 속도가 있어요. 통화 승수라는 게 이 신용 창조가 얼마 되냐 이거예요. 대출이 얼마 잘 되냐. 그리고 이 유통 속도는 돈의 회전율이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경기 지표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 뭐 배우실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표들이 계속 이 바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닥으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본원 통화. 본원 통화. 통화량. 이거 유동성 아닙니까? 유동성? 도박이님 이거 유동성이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죠. 통화 승수하고 통화 유통 속도는. 그럼 이게 지금 뭔 뜻이냐? 그냥 간단하게 안기모토님 돈이 엄청나게 풀렸대요. 시장에. 근데 왜 안기모토님은 지갑이 이렇게 더 없어지고 있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는데 왜 안기모토님은 계속 거지가 되고 있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기모토님은 조세 누가 아파트를 사냐? 아파트 살 돈이 없다. 서민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점을 부동산 시장은요. 타인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나의 기준으로 잡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지갑에 돈이 없거든. 무슨 유동성이야. 지금 장사 가는데 죽겠는데. 맞잖아요. 택시도 안 다녀. 맨날 그래요. 배추값이 얼마인 줄 알아? 무값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왜? 나의 기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통화 승수가 줄어들고 있고 회전율이 줄어들고 있을까? 그럼 결국 뭐예요? 나한테 돈이 안 온다는 얘기야. 유동성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나한테는 돈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예. 어렵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한테 돈이 안 온다는 거야. 뭔 소리야? 난 지갑이 줄어들고 있는데 유동성이 증가한다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신용이 힘이죠. 너한테는 돈이 안 가. 우리가 앞에서 다 잘라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산가들이 돈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는 100만 원이 이제 풀렸는데 100이라는 화폐가 풀렸는데 이 사람한테 한 50조. 네, 50을 줍니다. 그럼 50을 보통 같으면 맞죠? 보통 같으면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50을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을 안 해줘요. 이거 없어요. 이거 패스. 이걸 안 주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50을. 또 딴 데 주고. 딴 데는 안 줘. 그러니까 돈이 난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이 사람은 계속 또 계속, 신용을 창조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돈이 안 도는 거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예요. 정말 거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불합리하고 되게 억울한 거죠. 왜 나는 열심히 노동소득으로 지금 벌고 있는데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나는 항상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저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안 하시는 분들은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1억 됐대요. 몇백 오른 겁니까? 근데 나는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힘든 거야.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지갑에 지금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팅방에서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트코인 하신 분이면 신나가지고 채팅방에서 말을 했을 거야. 신나가지고 요새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비트코인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똑같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승기 때 엄청나게 돈을 축적을 하잖아요. 하락기 때는 죽을 맛이지만. 똑같은 겁니다. 나한테는 돈이 안 와. 무조건. 돈이 없어도 계속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을 끌어와서 대출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돼요. 내 지갑은 계속 줄어들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고 계속 거지가 될 거고 계속 장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릴 거예요. 계속 투자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 뜻이에요. 그냥 이게 어렵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한테 돈이 안 와. 앞에서 다 잘라가. 이 뜻입니다.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산을 딱 씌워주잖아요. 경기가 좋거나 우산을 딱 씌워주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우산을 딱 씌워주죠.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산을 뺏어버리거나 이제 우산이 이제 찌그러뜨리는 거지. 참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냥 일반 제가 주부님들한테 좀 되게 쉽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경제를 되게 조금 어렵게 느끼잖아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막 M2, 막 M0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어려워하잖아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 돼. 사장님한테 돈이 안 간다고요. 평생 이러는 거야. 사장님한테 돈이 평생 안 갈 거예요. 남들은 다 부자가 돼도요. 사장님한테 돈이 안 가요. 왜?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노동소득인 거잖아. 자본소득이 아니잖아요. 노동소득만으로 자본소득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거지가 되라. 이 뜻입니다. 무언가 해야 돼요. 무언가. 제가 얘기했잖아. 저는 부동산은 강의하지만 아무거나 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도 해도 되고 뭐 부동산도 하고 금도 하고 뭐 다 해봐요. 뭔가 해보란 말이야. 해보고 나서 결과치에 대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뭔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어느 순간. 비가 오잖아요. 이거 비가 우산을 갑자기 뺏어가거나 갑자기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 뜻입니다. 가장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소득이 계속 순환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뭔 뜻이에요? 무슨 소득이에요, 이게? 요 뜻이죠? 네, 요 뜻이죠? 네, 직장 수입이고. 이게 시스템화 시키면 무한한 시간과 유한한 수입과 소득과 시세 차익. 이게 뭐예요? 자본소득이죠, 자본소득. 요 시스템화를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 거야? 또박이님,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요거만 얘기하잖아, 지금이었죠. 요게 이제 초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초보들이.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은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시세 차익은. 요걸 보면, 요게 노동소득이고요. 요게 자본소득이죠. 유한 시간과 무한한 시간이 있고요. 요 시세 차익과 이 수입 소득이 있는 거죠. 요게 자본 소득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순환을 하면서.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힘이 없고 지갑이 맨날 돈이 없고 근데 여기서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우리도 순환을 하고 있잖아. 얘도 순환을 하고 있고 얘도 순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거지가 되냐. 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느냐. 부동산은요. 부동성을 지니지만 가치 변화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여 유동성을 지닐 수 있다. 이거 뭔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부동산은 부동성인데 무슨 유동성을 가지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부동산을 배울 때 부동산은 부동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유동성을 지닐 수가 있냐?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땅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동하느냐?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초보들이. 갭 투자. 하나 사고 갭 투자. 하나 사고 갭 투자. 하나 사고 갭 투자. 하나 사고 갭 투자. 하나 잘못되면 박살나고 다 박살나요. 피라미드처럼. 요게 잘못되잖아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박살나요. 얘가 경매에 나오면요. 같이 경매에 나온다고. 다 같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만 경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역전세 내가지고 경매에 이거 돈 못 주잖아요. 그럼 다 같이 나오는 거라고. 다 같이. 재산이. 무서운 거야 이게. 도미노. 이게 무슨 투자냐? 시세 차익 투자죠. 시세 차익 투자. 꿀을 빨았죠 우리가 옛날에. 예, 경기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꿀 빨던 시절 때 이 투자 방식이고. 아까 빌라 같은 경우 봐봐요. 정책을 잘못 쓰니까 갑자기 빌라 전세가 역전세가 나잖아요. 공시지가의 뭐 126%만 뭐 해주겠다 전세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 이 시스템을 시세 차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봐라? 이제 우리는 시세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봐야 돼요. 이제 시세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봐야 된다고요. 시세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봐야 된다고. 아이고 수익형이니까 오피스텔 투자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라 상가 투자라는 거예요, 또박이가 아니라 시세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수익형으로 바뀐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익과 월세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주택 말고 이제 내가 재차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 방식은 맞습니다. 결국 뭐냐? 이 소리가 간단해요. 월세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보면 월세 금액. 이게 84 타입 이제 월세 금액입니다. 뭐 딱 보니까 한 240, 300, 450, 450, 250, 500 받네요. 간단합니다. 우리 김시환님, 시환김님 그 동네 84 타입 아파트 월세 얼마 받나요? 보통? 관심이 없죠. 월세. 한 5천에 150 받나요? 5천에 한 200 받나요? 1억에 얼마 정도 받아요? 한 250 받나요? 내놨는데 나가냐는 거예요, 이게. 200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수익형인 거예요. 수익형이라는 게. 아유, 거기는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월세를 비싸게 받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값하고 월세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하고는 완전 틀린 개념이에요. 이걸 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똑같이 10억이야. 여기는 월세를 300을 받고요. 여기는 월세를 200밖에 못 받아요. 이게 뭔 차이가 날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를. 이게 공부인 거예요. 똑같이 10억인데 왜 저기는 300 받고 우리는 200밖에 못 받아? 보증금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 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소득 수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입주 물량이 또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항상. 똑같은 10억인데 저쪽 동네에서 300 받는데 왜 우리는 200밖에 못 받아? 이쪽에서는 5천에 300 계약하겠대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1억에 뭐 200이라고 쳐봐요. 200인데 자꾸 임차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보증금 좀 조금 올려주고 월세 좀 내려주면 안 돼요. 계속 그래. 여기는 그런 소리를 안 해. 뭔 차이냐고. 여기는 계속 월세를 깎아달라고 그래. 보증금을 올리고요. 보증금을 올리고요. 월세를 내려주세요. 사장님. 그런다고요. 똑같은 10억인데 그렇죠. 소득 수준, 업무시설과의 거리, 역세권 이런 거겠죠. 똑같은 10억인데 그렇다고요. 누구는 300 받고 누구는 200 받는다고요. 이게 수익형이라는 거예요. 수익형. 얘는 월세로 봐야 된다지. 월세로. 전세값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월세를 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월세. 월세를 얼마를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 동네에서. 일산분들한테 죄송한데 일산분들한테 일산에서 월 400만 원 월세 나오는 데 있어요? 찾아볼까?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있나? 일산에서 월세 400 나오는 아파트 있어요? 84 타입이? 원시티? 400이나 나와요? 84 타입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습니다. 월세 250인데요? 없는데요? 230, 230인데요? 190, 125, 130, 400 못 받는데? 실거래 뜬 거 보면 되죠. 아유, 택도 없네. 무슨 400이야. 못 받아, 400. 절대로. 여기 아파트가 매매값이 얼마입니까? 매매값은 12억에서 17억인데 왜 400을 못 받아? 왜? 받을 수 있지. 왜 못 받아? 매매값은 똑같은 딴 데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갈아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 다 알겠죠? 뭘 보라? 수익성을 봐라. 수익성을 봐라. 시세 차익만 보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한다고요. 어느 순간. 수익률이 좋은 것이 나중에 시세 차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월세를 봐라.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월세 구하러 가는데 보증금은 뭐 높게 받든지 보증금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한 250만 원 정도면 저는 월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월세 한 250 정도로 구하고 있었어요. 자꾸 막 300 이상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보증금을 올려드릴게요. 안 된대. 무조건 이거 받아야 된대. 250하고 300하고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똑같다고. 10억이면 10억 똑같다고. 얘랑 뭔 차이가 나냐는 거지. 이게 부동산 공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거래가 떠야 된다고요. 호가만 올려있으면 뭐합니까? 실거래가 실제적으로 떠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10억인데 왜 월세 차이가 저렇게 납니까? 아이고 저기는 5천이고요. 여기는 1억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월세만 보라고. 월세만 딱 월세만 보라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동네냐 없는 동네냐 요거에 따라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성을 먼저 보고 수익성이 좋은 곳에 먼저 투자를 하고 또 월세를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 곳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월세를 꼭 보시는 원시티는 250이었네요. 네, 250만 원,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이제 전세도 받고 이제 우리 월세 이제 수익도 본 거예요. 아, 이 사람 요거 안 보는구나. 여러분들이 자꾸 보증금과 월세를 보시는데요. 저 월세 이거 보증금 안 봐요. 안 봐. 이거 보증금이 5억이건 뭐 2억이건 3억이건 필요 없어. 나 이것만 봐. 이거 얼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왜? 현금 장사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분명히. 현금이 돌아야 된다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데요. 다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우리 쇼린의 민박 보셨습니까? TV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쇼린의 민박. 이효리 나오는. 이거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뭐가 많죠? 1년치, 2년치 월세를 한 번에 받는다. 제 지인이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좀 있었어요. 네, 대출이 좀 있었습니다. 대출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 인근에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금액이 한 뭐 200만 원이나 쳐봐요. 2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좀 인테리어에 좀 감각이 있는 분이었어요. 인테리어를 좀 하고 조금 그런 분이라서 연세로 받더라고 이걸 한 방에. 그러면 일단은 180만 원에 2년치를 받았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곱하면 얼마야? 사모님 자꾸 날 실험하게 하지만 맞아 저거? 이거 맞아 2년치? 4320? 네. 맞죠? 자꾸 제가 산수가 느리니까, 네. 요걸 한 번에 받았어요. 뭐 깎아줬겠지, 여기서 조금. 뭐 했는 줄 알아요? 이분? 이거로? 주식했대. 하고 비트코인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1년치 월세를 받았구나. 그 정도로 그 집이 매력이 있었구나. 왜? 인테리어 감각이 있었으니까. 1년치 월세를 다 주세요. 2년치 월세를 다 주세요.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그런 수요가 어딨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많습니다. 사전 청약 대기자, 연예인 기숙사, 이사 일정 대기자, 보증금 소액으로 원하는 월세 수요자, 단기 월세 오피스텔 빌라를 비선호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뭐 이거예요. 보증금이 없는 거야. 보통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요, 보증금 2억 3억이에요. 2억 3억에 월세예요. 그러지 않아요? 1억대도 있긴 한다. 1억에 얼마? 이게 돈이 없어. 이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소액 뭐 2천인 거예요. 2천 막 2천 막 1천 막 하고 월세. 이게 강남에서 많이 하잖아요. 트리마제도 이렇게 해요. 트리마제 연예인들한테 기숙사 줄 때 이렇게 해요. 연세로 받아요. 성수동 트리마제. 뭐 롯데타워 막 이런데 연수를 받아요. 근데 이게 그분은 강북에서 했다고. 강북에서 그냥 일반인 상대로. 수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많아. 단기 수요도 많고 이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좀 관심이 가지고 자기가 조금 할 줄 알고 그러면은 정말 이쁘게 또 집을 또 구조도 이쁘게 이제 해가지고 옛날 아파트 뜯어 고쳐가지고 연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 현금으로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역전세 위험이 없잖아요. 역전세가 안 나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갑자기 목돈으로 굴릴 수가 있죠. 이 푼돈으로 매달 150만 원씩 받죠. 다 나와. 다 써. 여러분들 150 저 요거 생활비 하려고요. 그 할머니들이 많이 이제 그 임대 사업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나 이거 생활비 할 거니까 월세 꼬박꼬박 잘 주세요. 그래요. 다 써, 씨. 다 쓴다고. 이거 뭐가 낫겠습니까? 예? 손자 오면 뭐 주고 하면. 할머니, 돈 모은 거 있어요? 없어. 이런다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방에 받으라니까? 1,500이라도 한 방에 받으라고요, 한 방에. 한 방에 받아서 내가 다른 거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늘릴 생각을 해야지. 150만 원씩 그거 언제씩 받습니까? 한 방에 받아야지. 그 정도로 매력적으로 방을 꾸미라고요. 연세 받으시는 분이 많아요, 요새. 강북이라고 수요가 없다고요? 절대요. 여러분들 한번 그 본인 집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연세를 받아드릴게요. 얼마는 중요하지 않아. 얼마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연세를 받아드릴게요. 연세로 제가. 대신 꾸며야 돼요. 좀 몇천만 원은 좀 인테리어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 대신 제가 연세를 받아드릴게요. 연세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된다니까. 돼요. 연세로 내신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인테리어 공부도 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임대사업이라든지 이제 빌라라든지 또 이런 거 경매로 이제 하실 때도 자기가 인테리어 어느 일정 부분은 또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적인 나중에 이제 돈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또 이쁘게 인테리어를 또 하면 그래서 인테리어 공부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요것도 일부러 노가다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네. 예, 노가다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가서 이제 노가다 공부 이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노가다도 일부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임대 사업자로서 이제 경험도 생기고요. 또 연세를 이제 대한 이제 거부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연세 달라고 하면 무슨 뭐 사기꾼처럼 받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연세로 무조건 달라. 작은 돈이라도 진짜 100만 원이라도 연세면 1200입니다. 네, 1200만 원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시는 게 낫죠,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사시는 거. 다 난리더라도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경험이죠 뭐. 주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금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현금을 목돈을 계속 굴리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비트코인하고 주식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못 가르쳐요. 비트코인 주식을. 하나도 몰라요, 전. 비트코인하고 주식을. 그래서 여기 회원님들한테, 회원님 그 분한테 비트코인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저는 비트코인 주식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권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라고 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돈으로 굴릴 수 있으면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굴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해보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살짝만 가격 내려줘도 연세를 많이 해주시는 분 많아요. 연세로 한다라면은 보통은 연세로 하면 임대료를 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좋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원래 100만 원인데 한 150만 원 받으려고 하죠. 연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내려도 되잖아. 강북이라고 하면. 원래 100인데 뭐 80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대신 내가 목돈이 생기잖아요. 목돈으로 내가 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인테리어는 이쁘게 하고 또 인테리어비도 아낄 수 있는 거고요. 딴 데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자본시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스템화예요. 달달이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답 안 나옵니다. 오피스텔 2억짜리 할머니들 2억짜리 사가지고 월세 90만 원. 근데 요거 이자가 뭐 72만 원 나오는데 그 자기한테 18만 원 남는데 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피스텔 2억짜리를 분양을 받았어. 근데 월세를 90만 원 받는데요. 근데 이자가 뭐 72만 원 나오는데 18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 시세 차익 놀입니까 이거? 2억이면 이거 단기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단기로 돌려버려야 돼요 이거. 답이 없어요. 목돈으로 다른 거 투자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여러 채 가지고 있던가. 이거 한두 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오피스텔도 투자를 할 거고 나중에 할 거지만 이거 답 안 나온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시세 차익 보고 할 거 아니잖아요. 단기로 돌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도 단기로 원래는 월세가 뭐 80만 원인데 한 120만 원 해가지고 단기로 한 3개월, 4개월 돌리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수익이나 아니면 또 한 번에 연세로 6개월치 아니면 뭐 9개월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98에 720만 원이야. 720만 원이면 여러분들 딴 데 투자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겨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연세라는 게. 연세 6개월치, 9개월치, 12개월치 월세 받는 게.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그렇죠. 연세 받아라. 뭐 해라. 그러면 야 이게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 같지도 않다.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연세 받아드릴게요.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연세 받아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한테 목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목돈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굴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아셨죠? 네. 보통은 왜 연세를 낼까요? 내가 세입자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연세를 내면서까지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왜 저렇게 연세를 한 번에 내면서 저기 살까요? 세입자가. 이유가 뭘까요? 맞죠? 돈이 없는데 욕심이 크다. 돈이 없고 그 돈은 어차피 조달돈을 깎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안기모토님이 정답이에요. 그 수요가 있냐 없냐?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제발. 거기는 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파트 수요 많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어려운 분도 되게 많아요. 이사 날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짐도 많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단기로 막 3, 4개월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하지 말고 그 대신 이제 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진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 받지 말고. 이게 미국 렌탈 시스템이에요. 미국 렌탈 시스템. 네? 예, 이게 선진합니다, 이거. 예, 이게 무슨 뭐 나쁜 게 아니라 이 선진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연세 내는 데 많아요, 미국은. 막 수영장 딸린 집. 한번 뭐 도전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있으면 월세가 뭐 딴 데 200 나왔는데 연세로 주면 제가 150에 해드릴게요.
아이씨, 예? 아유, 150에 해드릴게요. 연세로 주세요. 그냥 그래 버려요. 준다니까? 왜 안 줘? 연세로 주세요. 보증금 조금만 놔두고. 네. 그건 이제 하자 보수비 정도 놔두고.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잖아. 딴 데 원래 비싸게 받거든요. 강남이나 뭐 무슨 막 이런 데는 200이면 뭐 300 받고 막 250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받아 12개월. 그 요거 목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한테는 월 150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놓는 거지. 예? 부인한테는 월 150만 원씩 들어온다고 얘기해 놓고 내가 이제 이거 얼마 1750이지. 요거를 이제 딴 데 넣어 놓고 주식이나 이런 데 넣어 놓고 어? 망하면 오빠 왜 150 안 들어왔어? 어? 아이고 왜 안 주지? 아, 뭐 이러는 거죠. 네. 제가 이걸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요, 이런 걸. 네. 왜냐면 아니 열쇠 받아가지고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더 사기꾼 아니야? 나보다? 난 연세 받아가지고 이건 내 돈이잖아. 연세는 내가 땡겨 받은 돈이고 이건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세 그 갭 투자해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데 또 집 사고 다른 데 또 집 사고 하잖아요. 그게 더 사기꾼들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사기입니까? 저는 이거 선진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진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한번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는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네, 인테리어 같은 거 진짜 조금만 고쳐도 진짜 막 무슨 막 벽 허물고 막 이런 건 내가 할 수 없지만 진짜 간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배라든지 도배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이쁘게 꾸미는 것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테리어 노가다도 좀 해야죠. 하여튼 네, 오늘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네, 오늘 중요한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1인 가구